제가 원래는 이제 4주 정도는 시장에 주도주를 공략하자라고 해서 시장 주도주를 4주간 처음에 보여드렸었죠. 오늘이 뭐 11강째인데 나머지 7강, 오늘까지 한다면 나머지 7강, 실질적으로는 5강 동안의 캔들 패턴을 100여 가지 이상의 캔들 패턴을 압축을 해서 또 시장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 그 부분까지 체킹을 해드리면서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교육방송에 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대표님, 선생님, 이 종목도 샛별형인가요? 이 종목 망청 제대로 뜬 건가요? 이 종목은 지금 뭐 상승 장악형인가요? 그러한 질문을 주셔서 스스로 발굴해내신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죠. 뭐 건설주부터 해서 뭐 항공주부터 해서 증권주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로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 사실상 그 전체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려고 했더니 분량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무료 교육방송 참여하신 분들이 이번 주까지 완전하게 좀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마지막 재점검, 오늘은 이제 종목은 없습니다. 맨 뒤에 뭐 종목 2개 정도는 노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서 실질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진짜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왜? 캔들, HTS상이나 모든 인터넷이나 모든 책을 보세요. 캔들 망치형이 떴으면 반전형이다. 해모형이 떴으면 반전형이다. 근데 반전형인데 어디서 사라고? 그게 어디에서 떠야 반전이 나온다고?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구간에 망치 하나 떴는데 갔다고 이거 망치형 갔다. 아니죠. 정립돼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잘 들으시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교육교재 M10 쪽에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 올려드릴 겁니다. 다 다운받으시고 첨삭지도 받으실 분들은 815TV를 통해서 꼭 오셔서 새벽까지도 교육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꼭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캔들 중에서 추세 지속형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 반전형이 있습니다. 추세 지속형은 제 입장에서는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추세 지속형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올라서고 있으면 올라서고 있는 종목, 내려서고 있는 종목은 내려서고 있는 종목인데 내가 새롭게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고점을 어딘지 보고 싶다, 바닥을 어딘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평선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세 지표로 대응하실 수 있고 충분하기 때문에 뭐 굳이 지속형을 배우시기보다는 반전형,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고점에서 하락 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할 그런 패턴 이러한 부분은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또 100여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보통 이제 별 3개 정도를 놓고 신뢰도의 기준을 잡게 되는데 별 3개짜리의 반전형 캔들 패턴은 이 정도가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또 보여드리다 보니까 또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면 몇 가지 안 되고 뭐 이 캔들 떴다고 다 가는 거 아닌데 어설픈 구간에 어설프게 편입하시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교육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거래량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금상첨화입니다. 거래량까지 해석을 하실 수 있다면 완전하게 주도주 잡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평선 해석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 추세의 상당 부분까지 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지표까지 이해하실 수 있다면 어렵게 공부 안 하시고도 쉽게 대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텐데 다시 화면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인데 이쪽 부분하고 엇갈린 모습이다. 모양새 자체가 그냥 엎어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놓고 배우시면 되는데 오늘은 아이가 뭐 두 쪽 다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락 반전 기준은 조금 이해를 덜 하셔도 되고요. 이쪽 부분 완전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캔들 하나짜리의 망치형, 그죠? 캔들 2개짜리의 상승 장악형, 그리고 캔들 3개짜리의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캔들 3개짜리의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형은요, 캔들 2개인데 신뢰도가 2개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인데 도지냐 아니면 뭐 샛별이냐 요 차이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망치형 캔들 하나니까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캔들 2개짜리, 캔들 3개짜리 2개. 굉장히 쉽죠. 요거만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치형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습니다. 망치형, 교수형, 뭐 이름까지 뭐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아래 꼬리가 달렸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밑으로 밀려 내려가다가 밑에서부터의 치고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닥에서 떴을 때와 고점에서 떴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바닥에서 뜨면 상승 반전이고요. 고점에서 뜨면 하락 반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첨삭지도에서 제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교수형 생성과정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교수형이 생성되려면 아무 구간에 아무 데서나 뭐 그냥 뭐 캔들 하나 떴다고 이게 교수형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상승 추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5에서 10거래일 맨날 올라야 되나요? 아니에요. 상승 기조. 뭐 이틀 빠지다가도 뭐 3일 올랐으면 상승 기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승 기조로 올라오다가 갭상승 이후에 그죠? 갭상승이 형성되면서 망치형이 저 위에서 고점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캔들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캔들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이다. 그렇다고 비이성적인 캔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3, 4% 움직이던 종목이 20% 등락이 나왔다. 뭐 2, 3급 등락이 나왔다. 그거는 캔들의 그 기준으로 놓고 볼 수가 없어요. 비이성적인 캔들은 배제를 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캔들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 상승한다는 건 무엇이냐? 최근 거래일 동안의 캔들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2.5배 정도 수준. 뭐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캔들 최근 거래일 대비해서는 크게 잘 발생이 됐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캔들이 또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지금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또 수반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신뢰도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전 거래일이 장대 양봉이 나와 있으면 더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전 거래일에 양봉이 쫙 나오고 그 영향력으로 갭상승이 탁 나왔는데 캔들이 뻗어가지를 못하고 밀리더니 다시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왔다. 그렇다면 고점 인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11시 이후에 교육방송을 통해서 진행해드리고요. 자, 교수형 정리구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 매수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손절하라고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이시다라고 한다면 정리구간, 갭상승 이후에 시초가 대비 하락할 때,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오는 전체 구간 뭐 이렇게 축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아나항공이 그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M&A가 얘기 나오면서 10,000원 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날이 있었죠. 갭상승이 딱 나옵니다. 갭상승이 여기서 시초가가 여기니까 갭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장중에 잠깐 뻗어 올라가다가 되밀렸어요. 여기까지. 그럼 음봉이죠. 그럼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안 좋아요. 예? 결국 아시아나항공 장대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다. 밀려갔다. 근데 대형주가 갭상승이 나올 정도면 재료가 좀 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밀려 내려왔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 공방이 나오죠. 공방이 나올 땐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밀려서 내려와서 음봉으로 떨어져도 머리 아프고요. 그리고 돌려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이 10% 수준의 상승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한가 들어가 봐야 5%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교수형이 뜨죠. 그러니까 교수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고 계신 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파란 색깔만 교수형이 아닙니다. 파란 색깔이면 신뢰도가 높을 뿐이고요. 빨간색이 뜨더라도 교수형이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전제 조건 부분 꼭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 구간 시초가 대비 하락할 때 또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오는 전체 구간 여기까지 계속 반등이 나와서 뭐 종가가 빨간색으로 끝나더라도 전부 정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시간 없어서 짧게 설명 못 드리는데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 거래일 캔들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시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고 나서 만약에 추세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 다음 날에 이 거래일, 첫 거래일, 이 거래일 때 더 강하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거래량을 수반해주면 추세가 다시 살아납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날까지 이날 정리를 못하신 부분은 그 다음 날이라도 전량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되돌림 부분은 교수형 캔들을 전부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샛별형, 뭐 하락 장악형 이런 거랑 절대 다릅니다. 그렇게 놓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놓고 뭐 고점에서 정리하는 구간만 말씀드렸다면 그렇다면 매수하는 구간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떴을 때는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구간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것은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다 보면은 이 패턴을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망치형의 생성 과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거래에서 10거래일 하락 추세 그리고 최근 거래일에 신저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쭉 밀려 내려오는데 지금 망치가 딱 떴어요. 뜨는 순간 꼬리를 달리면서 저점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점 없는 망치형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 거래일에 주가 범위의 2분의 1 이상 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캔들이 뭐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다면 이 캔들 몸통의 2분의 1 미만의 캔들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망치형이. 예?
그리고 캔들의 범위가 클수록 신뢰도 상승.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 캔들의 1.5배에서 2.5배 정도 수준이면 얼추 긍정적이다. 신뢰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 거래일에 장대 음봉이 떨어져야 돼요. 장대 음봉 떨어진 이후에 밑에서 다시 한번 밀려 떨어지는 흐름. 그렇게 돼서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편입 구간 있죠. 해머형 몸통 하단에서부터 전 거래일 몸통의 2분의 1 지점, 전 거래일 몸통 상단, 되돌림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그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제가 추가적으로 많이 준비를 못했잖아요. 전주만 하더라도 이 그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매수 구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깔끔하게 표현 드린다고 안 갖고 나왔더니 오히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실 수가 있죠. 근데 잘 요 그 텍스트 문구만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떴다. 그럼 그 전날에 뭐 거래된 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 구간은 요 캔들의 몸통의 하단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초가가 됩니다. 시초가에서부터 그 전날의 캔들의 전체 몸통까지가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은 전날의 몸통의 전체 구간과 꼬리까지, 꼬리가 있다면 그 꼬리 부분까지 편입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손절 구간은 이 몸통의 상단, 고점에서부터 저점 라인의 절반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규정을 해드립니다. 왜 전체로 안 하고 몸통의 상단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위에 꼬리가 일부 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캔들 자체의 유형을 우리가 망치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윗꼬리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산형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놓고 보실 게 이제 그 장악형입니다. 장악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날에 캔들을 전부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발생된 이후에 그 다음날 쭉 5거래일 이상 뭐 쭉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서 이런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날 고점을 찍고 대밀려버리는. 대밀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캔들을 감싸는 수준도 더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점까지는 안 밀려야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저점까지 다 밀어버리고 꼬리도 못 달고 몸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력한 하락 반전의 예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되고 하락 장악 확인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도 이 시가 종가 부분을 이 캔들의 몸통 부분을 되돌리지 못하고 마무리됐을 때는 저것도 별 3개인데 이건 어떻겠어요? 별 3개보다 4개까지도 줄 수 있죠. 그래서 강력한 매도 사인이 될 수 있다. 이 구간에 있어서 뭐 형성되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5에서 10거래일 이상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뭐 손절 구간 부분도 하락 장악형의 차익 구간. 손절 구간이라고 할 수 없죠. 차익 구간이죠. 차익 구간은 어떻게 정의가 된다. 이 부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 어디 가서도 보실 수 없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악형의 차익 구간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형 개념 이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하죠. 내 종목이 혹은 관심을 가진 종목이 위에서부터 밀려 떨어져 내려왔을 때 감싸 안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도 여전히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상승 장악형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돼요? 전부 내용이 있어요. 전부 장악 확인형 편입 구간도 있고 그리고 장악 확인형의 편입 구간도 있고 그죠? 그리고 하락 잉태형, 하락 잉태 확인형이죠. 2개짜리는 캔들의 의미가 없습니다. 2개짜리는 아까 장악형하고 캔들의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 과정 그리고 정리 구간 반대로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성 과정을 이렇게 표출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샛별형과 석별형인데 이 부분도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다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당장도 제가 막 뛰어갈 거예요. 방송 끝나면 뛰어가서 11시부터 815TV를 통해서 무료 교육방송 진행해드립니다. 그럼 교육방송 때 어떤 종목분들이 표출이 되느냐? 자, 이러한 종목이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3월 6일 날 장중 무료 방송 제가 이제 3월 6일 날 장중 무료 방송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장중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떤 교육? 갭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또 수급 배웠죠. 개인이 물량을 이 당시에는 한 7% 정도 뺏겼습니다. 7% 정도 물량을 뺏겼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목표 주가가 얼마큼 된다?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근데 불과 뭐 3월 6일 이후에 3월 말인데 벌써 6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목명을 감춰놓는 이유는 교육교재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노출을 해서 주가가 왜곡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싫기 때문에 그래요.